안녕하십니까. 87세 신경과 전문의 박민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십니다. 오늘 저는 60년 넘는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뇌 건강의 진실과 제 뇌를 25세처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매일 조금씩 뇌 기능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어라고 체념하시는 순간 안타깝게도 뇌는 정말로 되돌리기 어려운 노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단 몇 주만 해도 뇌가 한결 가벼워지고 젊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 말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효과를 본 3분 뇌활력 운동법에 대한 힌트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깜빡깜빡해요. 요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요. 손주 이름을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도 다음 날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6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노화 그 자체보다 뇌 훈련의 중단이 뇌기능 저하의 더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임상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진실이었습니다. 제 나이 올해 87입니다. 아직도 주 수차례 신경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손떨림 없이 4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며 수술을 마칩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단 한 가지, 제 뇌를 매일 쉬지 않고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 제 스승이셨던 이강현 교수님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시던 분이 불과 6개월 만에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뇌 노화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84세 김순자 어르신께서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으시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르신께서는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 10년간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셨더군요. 텔레비전 시청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이웃과의 대화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어렵다고 하시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맞춤형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매일 15분씩 단어 카드 게임을 하고 간단한 암산 문제를 풀며 예전에 즐겨 하시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와 매일 전화통화를 하도록 독려했죠. 3개월 후 어르신의 인지 기능 점수는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고요. 뇌 MRI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 없이 오직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뇌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늙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뇌 훈련을 멈추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에게 단 2주간 특별한 뇌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년 젊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디지털 게임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데 평균 2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0분 만에 새로운 게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한 영역에서의 훈련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92세 최만식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연세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르신께 매일 2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으로 젓가락 사용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달력 거꾸로 읽기 같은 간단하지만 낯선 도전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웃기만 하셨지만 호기심에 시작하셨고 점점 더 복잡한 도전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6달 후 어르신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0%나 향상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뇌 젊음 운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체념하면 뇌는 정말로 그 명령을 따라 늙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라고 굳게 마음먹으면 뇌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나는 이제 다 늙었지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뇌 기능을 매일 조금씩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심으로써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약물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뇌 가소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87세까지 뇌를 젊게 유지해온 3분 뇌활력 운동법의 핵심 원리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아끼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생이던 1950년대, 우리는 뇌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요. 당시 교과서에는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며 성인의 뇌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한규철 교수님께서는 뇌는 40세 이후로는 퇴행만 할 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1989년 제가 51세 때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머제니치 교수팀이 원숭이 뇌에 대한 실험을 통해 성인 뇌도 환경 변화와 학습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바뀔 수 있다는 뇌 가소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즉시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가 100세까지도 가소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신경 연결망, 즉 배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우리 뇌는 계속해서 자신을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윤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우체국에서 성실히 근무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더 이상 혼자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뇌 재활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씩 마비된 팔을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상상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움직임과 상상 속 움직임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울을 이용해 건강한 오른쪽 팔을 움직이면서 마치 마비된 왼쪽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거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도 점점 의욕을 잃어가셨죠. 하지만 3주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의 왼쪽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분은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강력한 힘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80세 오미숙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간단한 클래식 소품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완주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능적 MRI 검사 결과 어르신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고 긴밀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법을 평생 잊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뇌 가소성 때문입니다. 한번 형성된 신경 연결망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신경 연결망을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79세 강지훈 어르신은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SNS 사용법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손주들을 위한 요리 레시피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쿡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뇌스캔 검사 결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어르신의 전두엽 활동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뇌 영상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해당 언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커지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발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연구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체계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수많은 거리와 경로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연구 결과 이들의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가 일반인보다 평균 30% 더 컸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운전 경력이 오래된, 즉 나이 든 택시 운전사일수록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뇌 사용이 노화에 따른 위축을 막아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음 4가지 조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고 발달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입니다. 뇌는 낯선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려 합니다. 평생 오른손만 사용한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뇌의 운동 영역과 시각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신경 연결망은 반복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반복 훈련 후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경 효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 특히 수면 중에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가지치기 합니다. 85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40%나 높았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발달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을 저해하지만 즐거움이나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학습과 기억 과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73세 노인들에게 6주간 디지털 사진 편집 기술을 가르쳤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단순히 디지털 퍼즐 게임만 한 그룹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창의성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이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수동적인 활동보다 뇌에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자극을 준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의 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뇌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늙은 뇌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면
뇌는 젊음의 패턴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뇌를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도 자신의 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어쩌면 평생 늙어가는 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에 85세 배영이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집 주소도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당시 의학계의 정설은 알츠하이머는 비가역적 질환이다, 즉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께 특별히 고안된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30분씩 피아노 기초 배우기, 새로운 단어 20개 암기하기, 그림 퍼즐 맞추기, 그리고 30분 가볍게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새로 외운 단어는 10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르신의 가족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연세에 무슨 피아노예요? 차라리 약을 더 드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피아노 앞에서 답답함에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로 격려해드렸고 어르신의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의 첫 두 음을 기억해내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었지만 어르신의 눈에 희미하게 남아 빛이 돌아왔습니다. 3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간단한 멜로디를 더듬더듬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던 표정이 생기있고 또렷해진 것입니다. 1년 뒤 재검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7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의 생일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로 손주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주기도 하셨죠. 뇌스캔 결과 손상되었던 기억 중추인 해마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상적 신경 발달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뇌의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달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79세 서태환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떨림이 매우 심했습니다. 글씨는 물론이고 수저를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운동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종이 위에 점점 작아지는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정확히 점을 찍는 훈련, 그리고 물컵에 물을 담아 흘리지 않고 지정된 곳까지 이동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어린애 장난 같은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약이나 더 주시오. 하지만 어르신의 아내분께서 함께 훈련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훈련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점점 더 정확하게 원안에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물을 흘리지 않고 운반하는 거리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훈련의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더 작은 원에 점을 찍고 더 먼 거리를 물컵을 들고 걸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추가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로 공을 만들어 던지고 받기, 동전 쌓기 같은 훈련을 스스로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6달간의 집중적인 훈련 후 그분은 다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첫 번째 붓글씨 작품은 아내에게 선물한 사랑합니다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 붓글씨는
지금도 어르신 대거실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경우회로 형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마치 막힌 도로를 피해 새로운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뇌가 손상된 기존 경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로 93세 임봉녀 어르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생 한글만 알고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미국에 사는 손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증손주와의 소통을 위해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연세에 영어 공부는 불가능하다고 말렸지만 어르신은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에 알파벳 3개를 배우면 다음 날이면 모두 잊어버리는 시기였죠. 가족들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힘드세요 라고 만류했지만 어르신은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독특한 암기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알파벳 글자마다 익숙한 한글 단어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아기의 첫 글자, B는 바나나 모양과 연결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으로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물건을 사용하거나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어르신의 방법은 더디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6달 후 어르신은 약 100개의 기초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와의 화상통화에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르신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어 학습이 어르신의 다른 인지 기능, 예를 들어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문기철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의미 있는 의사소통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제약 유도 운동치료라는 다소 강도 높은 특별한 재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팔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마비된 왼쪽 팔과 손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극심한 좌절감에 치료를 거부하며 화를 내셨고 가족들도 너무 가혹한 방법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주 차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마비된 왼손으로 간신히 숟가락을 잡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성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씩 혹독한 재활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왼손으로 단축 끼우기, 동전 줍기, 블록 쌓기 등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르신을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8개월 후 어르신은 지팡이만으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와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르신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 즐겨 치셨던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공을 멀리 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필드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인생의 큰 승리였습니다. 뇌영상 검사 결과 손상된 뇌 영역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대편 뇌가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단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뇌의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정도와 사용의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87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수술 기법을 시뮬레이션하며 연습합니다. 그 결과 제 뇌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지적 유연성과 활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반면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지라며 모든 지적 도전을 멈춘 제 동료 의사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빠르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같은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유상현 교수는
65세에 명예롭게 은퇴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즐기며 살겠다며 모든 학문적, 지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로지 골프와 낚시만 즐기며 지냈죠. 10년 후 그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했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평소 관심 있던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송기백 교수는 75세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85세인 지금도 여러 곳에서 활발히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뇌에게 의지가 없을 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뇌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주기 시작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것을 지금 멈추신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간다고 느끼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만드는 뇌의 반응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속되면 뇌는 시간을 압축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패턴의 생활을 반복할수록 시간이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 한 달이 정말 길고 다채롭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60대, 70대가 되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패턴의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주목해 주십시오.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혁명적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하고 B그룹에게는 6주간 특별히 고안된 뇌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훈련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점점 빨라지는 다양한 소리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청각 인지 훈련. 둘째, 복잡하고 미묘하게 다른 시각 패턴들을 기억하고 구별하는 시각 인지 훈련. 셋째,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다중 작업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B그룹 참가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80세 한미영 어르신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건 나이 든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했고 훈련 난이도를 개인의 수준에 맞게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3주차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미영 어르신도 어쩐지 전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주 후,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B그룹 참가자들의 인지 처리 속도와 기억력이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수준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반응 속도, 작업 기억력 테스트,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모두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한미영 어르신은 6주 전에는 손녀의 전화번호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지만 훈련 후에는 1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고 정확히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78세 조상철 어르신은 훈련 전에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는데 한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훈련 후에는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복잡한 경로도 한 번에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훈련 효과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5년 후, 그리고 심지어 10년 후에 다시 참가자들을 추적 검사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마친 후에도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유사한 인지 활동을 자발적으로 꾸준히 지속한 참가자들은 향상된 인지 기능 수준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든 뇌가 문제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체계적인 훈련이 주어진다면 75세의 뇌도 다시 25세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연구의 깊은 영감을 받아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뇌절름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맞춤형 뇌인지 강화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83세 신은경 어르신의 변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는데 당시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1점으로 경도 인지장애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어르신께 매일 30분씩 특별히 설계된 인지과제와 전략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훈련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MMSE 점수가 25점으로 향상되었고 6개월 후에는 27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상 인지 범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점수입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요리 순서를 자주 잊어버려 가스불을 켜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지만 6달 후에는 다시 가족들을 위해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기능 영상 촬영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훈련 전에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측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지만 6달간의 꾸준한 훈련 후에는 이 영역들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뇌 영역은 60대 중반의 건강한 뇌와 비슷한 수준의 활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이 프로그램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세인 제가 아직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복잡한 뇌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고 매주 최신 학술 논문을 탐독하며 세계 주요 학회에서 영어와 독일어로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비밀, 즉 지속적인 지적 도전과 훈련을 알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0세 때 병원으로부터 정년 퇴임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병원 규정상 외과 의사들은 60세가 되면 수술 집도를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제 뇌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종합적인 인지 기능 테스트 결과 제 뇌는 놀랍게도 40대 중반 수준의 우수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이 결과에 매우 놀라워했고 결국 외회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뇌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간 새로운 의학 용어나 연구 결과를 암기하고 점심시간에는 15분간 마음챙김 명상을 하며 저녁에는 1시간씩 클래식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이중 과제 훈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면서 동시에 시를 암송하거나 걸으면서 70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자극하여 뇌 신경망의 연결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난 27년간 꾸준히 지속한 결과 지금 87세인 제가 여전히 현역 의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한 신경봉합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기억력은 젊은 동료 의사들 못지않게 명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즐겁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욱 발달하고 정교해지는 뇌 영역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성 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은 평생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지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등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모년기에 더욱 발달할 수 있습니다.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이 20대 젊은이들보다 평균 30% 이상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근육과 같은 존재입니다. 늙은 뇌는 없습니다. 단지 훈련받지 않은 뇌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구체적인 일상 속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매 순간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드는 일상의 5가지 선택.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또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황당무계하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읽기입니다. 뇌는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다소 비논리적이고 상상력을 요하는 새로운 정보에 더욱 강력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매일 15분씩이라도 어린이 동화책, SF 소설, 판타지 소설처럼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뇌는 익숙하지 않은 것. 새로운 패턴을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논리적인 뉴스 기사나 전문 서적은 이미 뇌 속에 형성된 패턴을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판타지나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창의적인 이야기는 뇌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 인물의 행동이나 감각과 관련된 뇌 영역, 운동 영역, 감각 영역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달리는 장면을 읽을 때는 실제로 우리 뇌의 운동 피질 일부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 시뮬레이션 또는 체화된 인지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뇌가 간접 경험을 통해 실제 경험과 유사한 학습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일하기 또는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일 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뇌를 지루하게 만들고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집에서 신문을 읽는 대신 공원 벤치나 카페에서 읽어보거나 늘 가던 시장 대신 새로운 마트를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늘 사용하던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방식에 직면하면 일종의 건강한 경계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억 형성에 중요한 해마와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특히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새로운 종류의 운동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아 성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셋째,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기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기억 중추인 해마의 크기가 장기적으로 약 2%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BDNF는 흔히 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기존 신경세포의 생존 및 성장을 돕고 시냅스 가소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내용으로 혼잣말 소리 내어 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거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어. 와 같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뇌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지 타인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들리는 메시지 자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할 때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 청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전두엽의 언어 생성 및 처리 영역이 더욱 강력하게 자극받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마음속으로만 암기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정보를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말하며 암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리내어 말한 그룹이 조용히 암기한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에서 평균 30%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긍정적이고 자기 확신에 찬 메시지를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하면 뇌의 기본 설정값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루 5분 깊고 느린 심호흡하기입니다. 의식적인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단기적으로도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기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기억 중추인 해마를 손상시키고 전반적인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코르티솔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코르티솔 수치와 해마 크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해마의 크기가 평균 14% 더 작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의 이완 반응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 뇌를 진정시키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의식적인 심호흡을 8주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하고 주의 집중력이 25% 향상되었으며 수면의 질 또한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은 새로운 기억을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478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4초간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잠시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 뇌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다 보면 한 달, 2달 후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5분 심호흡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방법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간단한 습관의 꾸준한 반복 속에 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들을 잠시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맑고 총명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뇌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진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는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과 결과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87세의 현역 의사로서 매 순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뇌에게 매일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경험을 선물하며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